자, 볼까요? 자, 우선 여기 바탕화면에 보면 요거 PS 이 친구가 우리 포토샵이죠. 실행해 주시고. 자, 이렇게 실행시키면 이런 화면이 나타날 거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거 있죠. 요거 하나하나씩은 안 지워져요. 초기화 시켜버리면 얘네들 몽땅 초기화 돼버리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우선 우리가 이제 세상의 모든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제가 뭐라고 했죠? 둘 중에 하나, 뉴냐 오픈이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여기 지금 바탕화면에 저처럼 뭐가 많이 깔려 있는 분들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 그 자리에서 실행했던 흔적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도 없다 그러면 누군가가 포토샵을 거기서 한 번도 안 썼거나 안 그러면 사용한 거를 초기화 시켜버렸거나 그런 경우.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어제 소스 파일을 내가 메일로 보내줘야 되네. 이 소스 파일이 없으면 안 되는데. 아니, 새로 오신 분. 새로 오신 분. 예, 잠깐, 여러분 죄송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새로 오신 분이. 기현씨 제가 이메일 주소로 소스 파일부터 먼저 하나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잠깐만 연습 좀 해보고 계세요. 지현씨 1, 2, 3 다음 밑에 언더바죠. 제가 방금 메일 보냈거든요. 다운받아서 압축 풀어가지고 내일 올 때 USB 하나 갖고 오세요. 알겠죠? 네. 다운받으셨어요? 됐어요? 자, 볼까요? 자, 우선 세상의 모든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둘 중에 하나, 뉴냐 오픈이냐 이렇게 나뉘어지고, 혹시 만약에 뉴를 새 파일을 만들 거다 하면 뉴 누르셔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그냥 없는 거라고 생각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쪽에 우측에 있는 이 부분에서만 설정을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뭐냐면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토샵에서 많이 사용하는 사이즈를 세팅해 놓은 공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얘는 자동으로 보이는 구간이니까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래서 여기는 메뉴에 들어가는 게 파일 이름 적는 공간, 그 다음에 width하고 height라고 되어 있는 거는 내가 작업할 파일의 가로, 넓이하고 높이를 지정하는 공간. 그리고 여기가 단위 눌러보시면 종류가 되게 많이 나오죠. 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만 기억을 하면 된다고 했죠. 메뉴에 있는 픽셀이냐, 밀리미터냐. 자, 어떤 경우에 제가 픽셀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네. 웹이나 영상에 관련된 컨텐츠들. 쉽게 말하면 내가 유튜브 프로필이나 채널 배너 썸네일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픽셀. 근데 만약에 내가 명함 만들려고 해. 그럴 때는 밀리미터. 간단하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만들려고 하는 컨텐츠가 웹이나 영상에 관련된 컨텐츠일 때는 단위를 픽셀, 인쇄물, 제품 디자인 이런 것들이다. 그러면 단위를 밀리미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는 일단 픽셀로 두고 가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해상도도 보면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넣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70이냐 300이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작업하려고 하는 컨텐츠, 내가 만들려고 하는 컨텐츠가 웹이나 영상에 관련된 컨텐츠다. 그러면 해상도 72, 인쇄물이다. 그러면 300. 그리고 여기 단위도 마찬가지로 픽셀 퍼 인치. 이걸로 주시면 돼요. 이 픽셀 퍼 인치를 줄여서 PPI라고 적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 같은 데서 이미지 같은 거 다운받아서 보면 뒤에 PPI 적혀 있는 게 픽셀 퍼 인치의 약자예요. 자, 그 다음에 컬러 모드는 RGB냐 CMYK냐 요거 두 개만 제가 기억하면 된다고 했죠. 자, RGB는 레드, 그린, 블루의 약자로 빛의 삼원색.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웹이나 영상에 관련된 컨텐츠는 RGB 컬러 모드. 자, 그 다음에 CMYK 컬러 모드는 사이언, 마젠타, 옐로우, 그리고 K는 블랙. 요거는 쉽게 말해서 잉크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잉크색. 그래서 인쇄물이나 제품 디자인에 관련된 컨텐츠를 만들 거다. 그러면 CMYK. 이렇게.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Create 이렇게 눌러주시면 새로운 작업창이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메뉴에 있는 거 요거 인터페이스를 잠깐 살펴보면 여기 메뉴에 있는 요거를 우리는 메뉴라고 부른다고 했죠. 메뉴. 요 메뉴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한글이나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보면 메뉴에 보면 메뉴 나오잖아요. 그거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요 친구들, 요 부분들. 자, 요거는 우리가 컨트롤 창 또는 옵션 창, 이렇게 부르는데, 굳이 설명을 하자고 하면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한글이나 엑셀이나 파워포인트에 보시면 밑에 도구 막 나오더라니까, 이렇게. 그거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여기서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는가 하면, 내가 만약에 여기서 어떤 도구를 선택하죠. 다른 도구를, 이런 식으로. 그럼 도구에 대한 옵션. 또 레이어에서 어떤 객체를 선택하죠. 그럼 그 객체에 대한 옵션. 그러니까 어떤 내가 선택하거나 이렇게 셀렉한 그 친구들의 옵션이 표시되는 공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좌측에 있는 이 친구는 툴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들은 우리가 패널이라고 하는데, 이 패널은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렇게 당겨서 꺼내실 수도 있고 하나씩 이렇게 분리해서 쓰실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패널의 기본 개수가 몇 개가 정답이다라는 건 없고, 자, 어제 제가 이 패널은 어디에 들어가면 있다고 했죠? 여기 윈도우 들어가시면 다 있어요, 윈도우. 자, 그리고 어제 했던 거에다가 플러스 1 하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한번 우리 지현 씨 오셨으니까 가볍게 패널을 다 뜯어낼게요. 지현 씨 여기 봐봐요. 패널 여기 보면 글자 있죠? 요 부분 자꾸 클릭해서 당기면 떨어져 나와요, 이렇게. 아예 없구나. 차라리 잘 됐어요. 여기 윈도우 들어가면 여기 다 패널들이거든. 조금 더 하나씩 제가 알려드리는 데 하나씩 꺼내면 돼요. 자, 그리고 간혹 패널 자체가 떡 실행시켰는데 지현씨처럼 아무것도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아무것도 체크가 안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윈도우 창으로 들어가셔서 제일 첫 번째 여기 캐릭터라고 되어 있는 친구 있죠? 캐릭터. 그 친구 클릭. 그러면 이렇게 캐릭터 창이 나와요. 캐릭터 창. 자, 이 캐릭터 창은
우리가 이제 작업할 때 글자에 관련된 옵션들을 건드려주는 공간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시 윈도우 들어가셔서 컬러. 색상에 관여된 친구들. 그리고 혹시 여기서 윈도우 창에서 클릭하면 얘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고 묶여서 통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뜯어내세요. 알겠죠? 뜯어내서 필요 없는 친구는 닫아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작업할 때 안 불편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히스토리. 자, 요 히스토리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뭔가 작업을 하죠. 그럼 이게 하나 할 때마다 뭔가 막 계속 쌓여서 우리가 컨트롤 Z를 돌리면 그 전 단계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전 단계가 한 번이 아니고 저 뒤로 가고 싶어. 그럴 때 히스토리를 쓴다고 보시면 돼요. 한 번에 저 뒤로 가고 싶을 때. 컨트롤 Z가 아니고 히스토리 패널에서 얘 하면 그쪽으로 한 번에 툭 넘어가게 돼요. 이건 나중에 해보면 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레이어라고 있죠, 레이어. 레이어가 이 친구예요, 이 친구. 이 친구인데, 이 친구는 여기 보시면 우리가 그 투명 셀로판 필름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작업을 하면 그 투명 셀로판 필름에다가 내가 작업한 내용이 만들어져 가지고 밑에 딱 있으면 그 위에 이렇게 포개지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이 포개진 필름을 위에서 이렇게 보는 느낌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작업을 하면 기본 바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새로운 작업을 했죠. 그럼 그 위에 또 새로운 작업을 하죠. 그 위에 이게 쌓이는 게 이렇게 세우면 그게 레이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사실 제가 말씀드릴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해도 지금은 잘 모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억지로 외우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꼭 외워야 되는 건 여러 번에 제가 이거는 외우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는 거는 억지로 외우려고 안 하셔도 자연스럽게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되기 때문에 억지로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 보시면 패스라는 친구예요. 패스. 이 패스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펜툴이나 쉐입 툴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뭔가 이렇게 뭔가 도형을 만들거나 뭐 곡선을 만들거나 뭐 선을 긋거나 막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근데 이 패스는 벡터의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벡터의 개념으로 만들어진 개체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벡터가 뭐냐? 우리가 지금 포토샵에서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 웹상에서 이미지를 표현하는 포맷 방식 크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비트맵 방식과 벡터 방식. 비트맵 방식은 지금 우리가 포토샵을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이렇게 사각형 모양의 픽셀들이 모여가지고 이루어져 있는 방식. 벡터 방식은 수학적 연산에 의한 이미지 표현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게 CAD도 벡터 방식.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도 벡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 작업한 거 있죠. 그거 여러분들이 확장점만 바꾸면 CAD에서 그대로 쓸 수 있어요. 몰랐죠? 그럼 모르시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개념이 있으니까 그래서 패스는 그 벡터의 개념으로 도형들이 만들어지고 그걸 관리할 때 쓰는 공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우리는 크게 쓸 일이 잘 없을 건데 이게 이제 뭐냐면 GTQ 시험 칠 때 무조건 이거 써야 돼요. GTQ 시험 칠 때. 하여튼 그런 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패널들을 이렇게 다 꺼냈다라고 하면 이 패널들을 여러분들 사용하시기 편하게 이렇게 한 덩어리로 묶어주면 된다고 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파랗게 될 때 탁 넣으면 묶여요. 이런 식으로. 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를 오른쪽에다가 딱 붙여주시고. 혹시 타가가 안 되면 이야기 해야 돼요. 네. 자, 그리고 여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 여기 삼각형 모양 두 개 있죠. 얘 눌러서 이렇게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이렇게. 자, 이래지면 기본 세팅이 끝났어요.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집에서 나 혼자만 쓰는 컴퓨터면 이 포맷, 이 인터페이스를 누가 건드릴 사람이 없겠죠. 근데 공용으로 사용하는 PC는 누군가가 와갖고 자기한테 안 맞다고 자기 스타일로 패널이나 이런 것들을 바꿔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할 때마다 새로 세팅하려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세팅해 놓은 거를 작업 공간을 내 이름으로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럼 혹시 들어왔는데 다른 사람이 막 이렇게 해놨어. 그럼 내가 그냥 내 이름만 클릭하면 세팅이 전환되도록.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워크스페이스를 저장한다 그렇게 해요. 자, 위쪽에 보시면 윈도우 있죠, 윈도우.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시면 워크스페이스 있고, 그 안에 보시면
보시면 New Workspace라고 나오죠. 클릭. 그리고 여기다가 여러분 이니셜. 그리고 세이브. 그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딱 들어왔는데 이렇게 돼 있어. 들어왔는데 이렇게 돼 있어. 아, 이거 내가 한 거 아닌데? 아, 진짜?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다시 윈도우 들어가셔서 워크스페이스에서 여러분들이 방금 만들어 놓은 여러분 이니셜 클릭해 보세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그러면 쌤이가 무조건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디자인과 마케팅 작업에서 무조건이라는 단어는 진짜로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해보시고 아, 나는 이런 굳이 상관없어요. 그러면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라든지 간단한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 자, 이번에는 소스 파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소스 파일은 우리가 여기서 파일, 그리고 오픈, 단축키는 컨트롤 O예요. 그리고 제가 메일로 보내드렸던 거 다운받아서 압축 풀었죠.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시면 뭐가 있는가 하면 포토 완성이랑 photo.jpg라고 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죠. 요거 두 개. 자, 요거 두 개를 열 건데,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물론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부터 요까지를 내가 한꺼번에 다 선택하고 싶어. 이럴 때는 첫 번째 친구 선택하고, 키보드에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하면 한꺼번에 다 선택이 돼요. 근데 이렇게 말고 나는 얘랑 내가 필요한 것만 선택하고 싶어. 그럴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선택하시면 돼요. 자, 얘 선택하고,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얘랑 이런 식으로. 자, 지금은 얘하고 이렇게 두 개. 열기. 자, 그리고 포토 완성이라고 되어 있는 친구를 여기 탭 부분을 잡고 톡 당기면 떨어져 나오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포토샵은 프로그램의 특성상 동시에 여러 개의 창을 동시에 띄워놓고 작업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창을 이렇게 여기 모서리 쪽으로 마우스 가지고 가셔서 이렇게 하면 여기 옆에 빈 공간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작업하실 때 화면을 확대 또는 축소, 화면 이동 이런 것들은 자, 키보드에서 스페이스바 있죠? 스페이스바 눌러보세요. 그러면 커서 모양이 손 모양으로 바뀌죠? 그때 클릭하고 움직이시면 화면 이동. 자, 그 다음에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 위쪽에 보시면 더하기 빼기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되나요? 자, 그 다음에 키보드에서 Alt 누르고 마우스 휠을 아래 위로 드래그 해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게 정답이다 라는 건 없지만 참고로 저는 특별한 경우 제가 보통 때는 그냥 Alt 누르고 마우스 휠 드래그 하면서 작업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원픽을 하나 정해놓고 쓰시고 그 다음에 불편할 때는 사용하다 보면 이게 좀 불편한 상황이 생기거든요.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때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또 활용해 쓰시면 돼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면 확대, 축소, 화면 이동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잘 활용하시면 작업의 완성도, 그 다음에 속도 이런 것들도 많이 올라가게 돼요. 자, 다시.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얘를 이렇게 만드는 작업을 할 거예요. 뭐 간단한 포스트 카드 느낌? 뭐 이런 건데 어쨌든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친구를 단순히 그냥 이렇게만 만드는 방법은 어제 제가 지금 알려드리려고 하는 방법보다 훨씬 쉽고 간단한 방법들이 많지만 지금 우리는 뭘 연습을 해보려고 하는가 하면 캔버스 사이즈랑 이미지 사이즈 조절하는 방법이랑 글자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경험을 해보려고 지금 약간 돌아가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우선 이 친구 사이즈가 사실 되게 큰 친구예요. 우리가 지금 축소를 해서 봐서 그렇지. 그래서 이 친구 사이즈를 먼저 줄일 건데 우리가
갖고 있는 소스 이미지의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어 가지고 내가 원하는 크기로 만드는 방법. 두 번째는 원본 파일 그대로 전체의 크기를 줄여서 내가 원하는 크기로 만드는 방법. 만약에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어서 내가 원하는 크기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 툴에 왼쪽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있는 친구, 이게 크롭 툴이죠. 크롭 툴. 얘를 클릭. 그러면 이렇게 모서리 쪽에 뭔가 생겨나죠. 그때 내가 원하는 크기로 이렇게 조절하셔서 이렇게 그리고 엔터.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자, 되돌리기 컨트롤 Z. 그러면 뒤로 가기 말고 다시 앞으로 가기. 다시 앞으로 가기. 컨트롤 Z 반대. 영건씨, 컨트롤 Z 반대. 네. 컨트롤 Shift Z. 그죠? 컨트롤 Z, 컨트롤 Shift Z.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포토샵 툴이 익숙해지면 툴을 기본적으로 대기하고 있는 툴을 뭘 쓰셔도 상관없는데, 처음에는 여기 핸드 툴을 쓰는 걸 제가 권장한다고 했죠. 왜 그러냐면 다른 툴들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막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클릭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클릭하는 순간 뭔가 막 생겨나. 근데 이게 나중에 포토샵 전체가 눈에 들어오고 익숙해지면 뭐 아무것도 아닌데, 처음에는 막 이게 뭐 어떻게 잘못된지 못 찾아요. 그래서 제가 권장드리는 건 여기 핸드 툴. 처음에는 핸드 툴이 있으면 핸드 툴은 클릭해도 아무 변화 없어.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원하면 화면이동 마음대로 돼. 그죠? 그래서 제가 핸드 툴을 권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할 때는 그냥 핸드 툴로 바꾸세요. 기본 툴을. 그래서 평상시에는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는 그냥 핸드 툴로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습관처럼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눌러도 아무 변화도 없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일단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서 이미지를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이었고, 두 번째는 이미지를 통으로 줄이는 거. 통으로. 자, 요거는 위쪽에 보시면 이미지라는 탭이 있죠. 그리고 그 안에 보시면 이미지 사이즈. 클릭. 자, 이렇게 보시면 넓이하고 높이에 숫자가 적혀 있는데 이게 이 원본 이미지의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원본 이미지의 크기. 자, 우리는 편의상 여기를 넓이를 350으로 수정할게요. 자, 넓이를 350으로 수정하니까 저처럼 밑에 게 자동으로 바뀌는 사람이 있고 자동으로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죠. 자, 그거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 요 옆에 요거 연결고리. 요거 체크가 되어 있는 사람은 체크 해제해 보세요. 그리고 넓이나 높이 둘 중에 숫자 하나 바꿔보세요. 바뀌어요? 둘 중에 하나만 바뀌니까 나머지는 안 따라 바뀌죠. 자, 그리고 이걸 체크하고 다시 바꿔보세요. 그러면 따라 바뀌죠. 자, 권장드리는 거 우리가 포토샵에서는 이미지 사이즈 조절할 때 포토샵에서는 거의 사진 이미지를 조절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가로 세로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으면서 바뀌면 이미지가 틀어져 버리거나 비율이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친구를 체크해 놓고 쓰는 거를 권장. 자, 그래서 350에 467로 맞춰 놓고 OK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조그맣게 바뀌죠. 자, 요거는 이미지 사이즈 자체가 작아진 거예요. 이렇게 놓고 작업하려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화면을 확대한다. 화면 확대. 이렇게. 자, 그리고 제가 수업할 때 이런 얘기 참 많이 하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디자이너나 마케터나 우리 작업자들이죠. 작업자들이 최종 목표는 클라이언트가 만족하는 결과물을 뽑아내야 돼요. 왜?
그리고 돈을 받으니까. 맞잖아요. 내가 혼자서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클라이언트가 이 별로네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있어요. 예를 들면 백종원 아저씨. 진짜 이름만 딱 되면 누구나 인정하는 그 정도면 내가 어떻게 해도 혹시 내가 실수를 해도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와 이분들은 새로운 시도인가 봐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백종원 아저씨가 요리인데 그 아저씨도 사람인지라 요리를 실수했고 망칠 수도 있겠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먹었어. 근데 이상하거든. 근데 우리는 그거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와 이거는 무슨 시도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하잖아요. 실수인데 그 정도 되면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근데 그 정도 아니냐고 하면 클라이언트가 오케이 하면 좋은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디자인.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작업의 결과물은 클라이언트가 만족하게 해야 되겠지만 작업하는 과정은 작업자가 편해야 돼요. 작업자가 편해야 조금 더 디테일하고 세부적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는 항상 내가 작업하는 공간이 화면의 중앙으로 올 수 있게끔 이렇게 확대, 축소, 화면 이동 이런 것들 조절해서 작업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번에는 여기 테두리 쪽에 여백을 만들 거예요, 여백을. 자, 여백을 만들 건데 이 여백을 만드는 거는 캔버스를 늘려가지고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어떤 이미지 그리고 이미지 사이즈 밑에 보시면 캔버스 사이즈라는 친구 있죠. 클릭. 자, 아까 저한테 물어보셨죠? 그죠?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 릴레이티브가 체크되어 있는 사람은 체크 해제해 보세요. 또 체크해 보세요. 이렇게. 자, 여기에 어떤 의미라고 했죠? 어떨 때 체크하고 어떨 때 체크 안 하고 쓴다고 했죠? 그렇죠. 이게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포토샵으로 실무에서 작업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이 그냥 개념 없이 써요. 그냥 써요. 진짜 농담 아니고. 주위에 지인들이 한번 물어보세요. 이거 어떻게 쓰는지 알고 쓰냐고. 아니, 심지어는 아예 안 쓰고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 내가 알면서 하는 거랑 그 다음에 모르면서 하는 거의 차이예요. 내가 알면서 할 줄 알아야 응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 수업에서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라는 표현 잘 안 한다고 했죠. 그리고 하다가 보면 막 숫자 이런 거 막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숫자 자체에다가 의미를 두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왜? 저하고 수업할 때 이 숫자를 넣었지만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는 이 숫자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만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자세히 관심을 가지고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응용을 할 수가 있죠. 자, 우선 숫자가 있는 상태에서 작업하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작업할 사이즈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 정해져 있는 경우는 내가 지금 현재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 추가로 얼마를 더 줘야 될지, 더 빼야 될지 이런 것들을 가늠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사이즈가 딱히 정해진 건 없어. 그냥 내가 봐서 정말 이쁘게 아니면 결과물이 내 어떤 그 목적에 맞게끔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 그러면 굳이 숫자를 주는 것보다 얘를 체크해서 0인 상태에서, 제로인 상태에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얘를 릴레이티브를 눌러서 0으로 만들어 버릴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작업 단위를 살짝 밀리미터로 바꿀게요. 이렇게. 그리고 제일 첫 번째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밑에다가 여백을 줄 거예요. 밑에 하얀색 여백. 자, 여기다 여백을 주려고 하면 여기 앵커라고 되어 있는 기준점 있죠. 기준점이 여기 지금 동그라미 여기 기준점이거든요. 요거를 위로 올리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밑에다가 여백을 주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반대로 보세요. 얘를 밑에다가 기준점을 찍어주면 여기 위에다가 여백을 주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는 밑에다가 여백을 줘야 되니까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캔버스 익스텐션 컬러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요 여백에다가 어떤 색을 넣어주겠느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눌러보시면 뭐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요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는 우리 여기 툴바에 보시면 여기 앞에 있는 색, 요거 포그라운드, 뒤에 있는 색, 백그라운드.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빨간색이 들어있다. 근데 내가 여기서 포그라운드를 했다. 그럼 여기가 빨간색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내가 만약에 지금 파란색을 배경색에 넣었다.
그럼 여기서 내가 백그라운드를 선택했다. 그럼 이 부분이 파란색으로 채워져요. 지금은 그냥 화이트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높이에다가 10mm를 주면 오케이.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밑에도 이렇게 여백이 생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에도 주고 왼쪽에도 주고 오른쪽에도 주고 같은 방법으로 한 번씩 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여기 들어갈 숫자 값이 같다라고 하면 한 번에 줄 수도 있어요. 한 번에. 지금 우리는 여기다가 2mm, 2mm, 2mm를 한 번에 줄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다시 이미지, 캔버스 사이즈, 그리고 이 기준점을 이렇게 밑으로. 자, 이렇게 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위에다 여백을 주고 높이에 들어가는 값이 위에, 넓이에 들어가는 값이 왼쪽, 오른쪽을 똑같이 나누어 갖게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높이에 2mm, 넓이에는 4mm를 주면 2mm, 2mm 들어가겠죠. 그래서 높이에 2mm, 넓이에 4mm 이렇게. 아, 단위가 픽셀이네. 밀리미터로 바꿀게요. 다시 2mm, 4mm. 그리고 색깔은 그대로 흰색. 오케이. 되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이 글자 입력할 텐데 글자는 작업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틀리긴 해요. 먼저 입력하고 스타일을 바꾸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입력하기 전에 내가 원하는 수채라는 스타일을 지정해 놓고 바꾸기도 하고 작업하기도 하고 뭘 해도 상관없어요. 자, 우선 여기 레이어 패널을 잠깐 엮게요. 레이어.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얘만 똑 떼서 옆에 띄워놓고 얘는 닫아버리고. 그리고 혹시 이제 작업이 끝났어 그러면 다시 안으로 이렇게 몰아 넣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유기적으로 잘 활용하세요. 자, 그 다음에 툴바에서 여기 T라고 적혀 있는 친구 있죠. T. 이게 타입 툴이라고 해서 글자 입력할 때 쓰는 친구예요. 이렇게. 자, 이번에는 서체랑 이런 걸 먼저 지정하고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타입 툴을 선택하시고 여기 보시면 컨트롤 옵션 창에 보면 요 맨 앞에 요거 있죠, 요거. 여기가 서체를 지정하는 공간이에요, 서체. 그래서 일단 참고로 얘하고 똑같은 서체는 지금 휴먼 편지체예요, 휴먼 편지체. 휴먼 편지체인데 여기 누르니까 한글 서체인데 영어로 표기가 되어 있는 사람들 있죠. 그죠? 자, 요거는 지은 씨 여기 보세요. 여기 에디트. 그리고 안으로 내려가면 프리퍼런스 그 안에 잠깐만. 이게 단위가 픽셀로 바뀌어 버렸어. 밀리미터. 그리고 2, 4. 그리고 이제 글자 입력하기 전에 여기 에디트. 자, 그리고 맨 밑에 프리퍼런스. 아, 이게 뭐냐? 환경 설정 창이에요. 환경 설정 창. 타입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친구가 나타나고 이게 뭐냐면 글자 스체 지정할 때에 관한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Show Font Names in English라고 되어 있는 친구가 기본이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그죠? 이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한글 서체도 영문으로 표기가 돼요. 예를 들면 굴림이다. 그럼 그게 GUL 막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체크를 해제해 주셔야.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영어에서 자유로우니까 그냥 쓰셔도 되겠지만 저는 그게 안 되니까 요 체크 해제하시고 그리고 OK 눌러주시면 이제 다시 여기 들어가 보시면 한글은 이렇게 한글 수채는 한글로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그 중에서 휴먼 편지체 쭉 내려보시면 휴먼 편지체 있는 거 한번 보세요.
혹시 만약에 휴먼 편집체가 안 깔려 있으면 그냥 비슷한 수채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이렇게. 됐나요? 지금 찾았어? 여기. 아, 요거 눌러야 돼. 툴바에서 이 타입 툴 선택. 나오죠? 쭉 내려보시면 휴먼 편집 자유를 쭉 내려보세요. 여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 옆에 보시면 요거는 뭐냐 하면 서체마다 이게 이제 스타일이거든요. 스타일. 폰트 스타일이라고 표현하는데 폰트 스타일이 뭐냐 하면 왜 두껍게 기울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폰트 스타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서체마다 폰트 스타일이 있는 친구도 있고 없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택한 서체가 폰트 스타일이 있는 친구다. 그러면 어떤 스타일을 적용할지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되겠죠.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디자인 작업하거나 뭐 컨텐츠 작업할 때 서체를 내가 뭘 쓸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제가 많이 권장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내가 만들려고 하는 컨텐츠가 정보성 컨텐츠야. 그러면 고딕 계열의 서체를 쓰는 게 좋아요. 고딕 계열의 서체를 쓰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그 고딕 계열 서체 중에서도 제가 권장드리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프리텐더드, 에스코어 드림. 이 왜 그러냐면 프리텐더드랑 에스코어 드림은 서체가 폰트 스타일이 9가지가 있어요. 9가지. 하나의 서체로 아주 얇은 글자부터 엄청 두꺼운 글자까지 다 쓸 수가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서체로 타이틀부터 본문까지 다 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걸 조금 더 있어 보이게 표현하면 디자인의 일관성, 사용자 경험의 일관성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디자인 작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본문의 내용이 바뀔 때마다 서체가 바뀌어. 그럼 사용자 입장에서는 뭔가 좀 불편하죠. 근데 하나의 수채로 그걸 다 표현할 수 있으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걸 디자인의 일관성, 사용자 경험의 일관성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이런 멘트 괜찮죠? 자, 어쨌든 이렇게 타입도 선택하시고 지금 휴먼 편집체 같은 경우는 스타일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얘는 뭐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글자의 크기 여기 글자의 크기인데 우리는 여기 11포인트 체크할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은 그냥 무시하세요. 무시하시고 여기 보시면 글자 색깔 약간 붉은 톤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글자를 입력할 텐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워포인트나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타입툴로 글박스를 만들어 쓰는 게 습관처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글박스를 만들어줘야 그 파워포인트나 이런 것들 되니까. 근데 포토샵에서는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포토샵에서는 타입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그냥 여기 빈 공간에 한번 클릭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글자가 탁 들어가는데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의미 없이 그냥 들어가는 텍스트, 더미 텍스트. 이렇게 더미 텍스트가 뭔가 툭 생기거든요. 로렘 ipsum 하면서 탁.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내가 원하는 텍스트를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Dear my friend, Dear my friend 이렇게. 자, 그리고 글자가 입력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 여기 키보드에 보시면 큰 엔터 말고 오른쪽에 숫자 패드에 보면 엔터 있죠? 그거를 딱 치면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텍스트를 입력했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위치가 내가 원하는 위치가 아니야. 그럴 때는 여기 보시면 좌측에서 제일 위에 보시면 이게 무브 툴이라고 그래요. 무브 툴. 이 무브 툴을 선택한 다음에 글자를 이렇게 움직여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를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예를 들면 전체적인 작업이 마무리가 돼요. 자, 이제 작업이 끝났으니까 뭘 해야 된다? 저장. 우리 저장까지만 하고 좀 쉴게요. 자, 저장을 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포토샵에서 작업을 했죠.
그러면 혹시 다음에 우리가 이걸 수정할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수정할 때를 대비해서 포토샵에서 작업하면 기본적으로 무조건, 제가 무조건 표현 잘 안 쓰지만 지금은 무조건 이런 표현을 써야 돼요. 무조건 PSD 파일, 포토샵 파일이 하나 저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내가 수정 보정할 때가 편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파일은 뭐냐 하면 상황에 따라서 JPG나 PNG 파일로 하나를 저장해 주시면 돼요. 자, JPG나 PNG는 나중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뭐 여러 가지 어떤 의미를 부여하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내가 만약에 캐릭터가 이렇게 있고 배경은 투명하게 이미지로 만들고 싶어. 그럴 때는 PNG로 저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화면 전체에 색이나 이미지가 꽉 채워져야 돼. 그럴 때는 JPG.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면 PNG, JPG, JPG로 저장하면 되겠죠. 그래서 PSD 파일 하나, JPG 파일 하나 이렇게 저장하시면 돼요. 자, 이거 저장하는 방법은 좌측 상단에 우리 파일, 그리고 그 안에 보시면 세이브 에즈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권장드리는 거는 세이브 카피. 이게 예전에 CS 하위 버전에서는 세이브 에즈만 눌러도 포맷 다양한 게 쭉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꾸 작업하다가 보면 세이브 에즈 누르면은 PSD하고 연관되어 있는 그런 친구들밖에 안 떠요. 근데 세이브 카피를 누르면 다양한 포맷이 한꺼번에 쭉 나오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포맷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세이브 카피 눌러보세요. 그러면 제일 먼저 어디에다가 저장할지 경로를 지정하라고 나오죠. 그죠? 그러면 어디다가 하면 돼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압축을 풀어놓은 폴더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파일 이름. 오늘 날짜 넣을까요? 260617 다시 01.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파일 형식. 파일 형식은 기본적으로 포토샵 파일을 무조건 하나 저장하면 된다고 했죠. 여기 PSD. 이렇게. 그리고 저장. 그러면 이 포토샵 파일이 하나가 저장이 된 거예요. 이 상태로. 나중에 얘는 열어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레이어가 이렇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수정할 부분은 수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말고 우리가 이제 웹이나 어디에서든 열어서 딱 볼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거는 JPG 파일. 다시 파일, 세이버 카피, 그리고 확정자는 JPG. 이렇게 파일 이름은 오늘 날짜 아까 했던 것처럼 260617-01 그리고 저장. 그러면 JPG 옵션 나오거든요. 요거는 기본적인 퀄리티, 화질을 표현하는 건데, 이건 그냥 오른쪽으로 쭉 당겨서 12가 최고예요. 그리고 OK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우리 폴더를 한번 잠깐 열어보면, 그럼 여기 보시면 방금 우리가 작업했던 거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에 JPG 파일. 이렇게. 자, 그리고 PSD 파일은 보세요. 지금 요거 제가 여러분은 하지 말고 잠깐 계셔보세요. 제가 다 닫아버릴게요. 닫았죠? 이 상태에서 여기 PSD 파일을 제가 실행시키면 보이시나요? 방금 PSD 파일 열린 거예요. PSD 파일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레이어가 살아있죠. 그래서 필요하면 이걸 수정하실 수 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만 쉬어가도록 할게요. 화장실 갔다 오실 분 갔다 오시고. JPG, PNG. 배경을 투명하게 표현하고 싶을 때.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요거 제가 눈을 끄고 글자만 보이는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 배경은 투명하고. 이럴 때 파일, 세이버 카피, 그리고 여기서 PNG 해볼게요. 그리고 저장. 그럼 이런 옵션이 나오는데 그냥 OK 누르시면 돼요. 그럼 저장이 됐거든요, PNG로.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배경을 투명하게 만들어서 나오고 싶어요. 자, 화장실 갔다 오실 분 갔다 오시고 우리 35분까지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